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이어서 광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일꾼들을 뽑는 6.1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당의 후보들이 거의 결정이 되면서 이제 치열한 선거운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판세와 관전 포인트를 김철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각 당이 경선과 공천을 마무리 지으면서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교육감과 지방의원들의 대진표가 윤곽을 거의 드러냈습니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등 광역단체장 선거는 비교적 싱거운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건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입니다. 민주당은 남북관계 훈풍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지역민의 높은 지지율 등에 힘입어 전 지역 석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역 단체장 프리미엄과 국회의원 조직표를 등에 업고 있는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 혹은 무소속 후보들도 만만치 않은 싸움을 벼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지역민들의 전략적 투표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민중당과 정의당 등 진보 정당들도 이번만큼은 지역 유권자들의 소신 투표를 통해 자신들의 입지가 넓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달 남은 선거, 각 당의 지지율을 보면 정책 대결과 이슈 경쟁이 사라져 선거가 심심하게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반면 유권자들이 지방선거를 통해 메시지를 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지역의 운명이나 한반도의 운명이 더 높은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사실 몸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의 경쟁이 활발하지 않은 것을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정상회담, 적폐청산 등 외부적 요인과 거대 담론에 힘입은 민주당이 압승할 것인지, 이른바 견제 심리가 발동돼 야당과 무소속이 선전할 것인지 한 달 뒤에 나올 광주 전남 지방선거 결과가 주목됩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광역단체장 2명과 교육감 2명, 기초단체장 27명과 광역의원 81명, 기초의원 311명 등 모두 423명의 지역 일꾼을 뽑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민주당이 광주에서 지방선거 필승 전진대회를 가졌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 후보를 비롯해 민주당 공천을 받은 후보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대회에서 후보들과 당원, 당직자들은 지방선거에 민주당이 압승해야 지역 발전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 나섰던 강기정, 민형배, 양향자, 이병훈, 최영호 후보들이 이용섭 후보의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문재인의 제가 봄철 바다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젖새우, 꽃게 등 봄철 대표 어종들이 씨가 말랐다 할 정도로 잡히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혹독했던 추위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대 젖새우 위판장인 신안 송도 위판장입니다. 작년 이맘때 같으면 젖새우를 한가득씩 담은 통들로 꽉 차 있어야 할 공간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하얀 참새우는 찾아볼 수도 없고 그나마 하품인 돛대기 새우만 경매에 나옵니다. 새우젓 가격만 터무니없이 올라갔지 실질적으로 많이 잡히고 가격이 평균적이라 돼야 되는데 소비자들도 마찬가지고. 젖새우잡이가 최악의 흉년을 겪으면서 봄 새우젓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이 됐습니다. 조업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서 봄 새우젓이 올해는 250kg들이 한 통당 최고 500만 원 이상을 기록하는 등 가격이 3배 정도 올랐습니다. 젖새우 대신 병어나 오징어, 아귀라도 잡으러 바다로 나서지만 무엇 하나 잘 잡히는 어종이 없습니다. 봄은 꽃게철이지만 꽃게 여장인 진도나 태안, 인천 등 서해 어디에서도 잘 잡히는 곳이 없고 가격도 크게 치솟았습니다. 지난 겨울 지독한 한파를 겪은 데다 요즘 수온도 작년보다 1, 2도가량 낮은 게 봄철 바다를 흉흉하게 만든 이유로 분석됩니다. 수온이 막 1.6도씩 낮은 데도 있네요. 평년에 비해 가지고 수온이 약간씩 좀 낮아가지고 아직까지는 좀 어항이 형성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런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다소 수온이 오르는 것을 위안 삼아 바다로 나가보지만 여전히 텅 빈 그물을 바라보는 어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기후변화로 아열대 작물 재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수 고흥에 이어서 광양에서도 아열대 과일 재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광양시 봉강면의 한 시설하우스. 1600제곱미터의 농장에 탐스런 애플망고가 나무마다 열려 있습니다. 동남아시아가 원산지인 애플망고 출하는 시행착오를 거쳐 5년 만에 본격화한 겁니다. 시행착오를 요리조리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대강 이것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작물이구나 하고 대체적으로 조금은 이제 파악이 됩니다. 광양 지역에서도 애플망고가 출하되면서 고소득 작목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열대과수관을 운영해온 광양시는 애플망고는 물론 파파야, 잭플루트 등 12개 아열대 과일을 시험 재배하고 있습니다. 재배 기술이 보급되면서 광양 지역 16농가 3.3헥타르로 아열대 과일 재배가 늘고 있습니다. 온실 안에서 10여 가지 어떤 품목을 실증 재배를 통해서 이 품목 중에 우리 지역의 어떤 기후나 토질에 맞는 품목을 발굴해서 우리 농가에 보급하는. 광양 지역은 일조량이 풍부하고 연평균 기온이 14.9도로 아열대 작물 재배의 적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하우스 초기 투자 비용이 높고 판매망 구축이 부족한 점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아열대 작물이 주목받으면서 전남 동부 지역이 중심 재배지가 될지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세월호 직립 이후 내부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침몰 원인 조사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당초 다음 달 10일까지 직립공정업체의 안전조치가 마무리되면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내부 통로와 바닥, 조타실 등이 비교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안전이 확보된 구역부터 먼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조위는 이달 말 종합보고서 초안 작성을 앞두고 그동안 선체가 눕혀진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부분 역시 재확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모노레일 관람차 한 대가 앞서가던 관람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어서 오후 1시 15분에도 관람차 2대가 운행 중에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객 21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으며 관람차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경찰은 통신장애로 직원이 수동 운행을 하던 도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지역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구직 생활비로 한 달에 40만 원씩 반년 동안을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역의 미취업 청년들의 생계 어려움을 덜기 위해 매월 4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하는 광주 청년 드림수당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조건은 광주에 사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학교 졸업 후 미취업 청년으로 오는 6월 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금호 고속과 광신 고속이 광주와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노선에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투입해 운영합니다.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넓은 개인 공간과 무선 충전, 모니터 등 편의시설을 갖춘 고급 버스로 오는 18일부터 임시 운행되고 6월 1일부터는 정식 운영됩니다. 하루 왕복 6차례 운행하는 프리미엄 고속버스의 요금은 기존 우등버스보다 만 원가량 비싼 4만 1,800원입니다. 광주시가 지역의 명예와 발전에 공헌한 광주 시민대상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사회봉사부문에는 박용구 광주시 곰두리 봉사회 회장이, 학술부문에는 윤진상 전남대 의대 교수가 선정됐고, 체육부문에는 백남길 광주시 체육회 부회장, 지역경제진흥부문에는 한상원 다스코 대표이사가 뽑혔습니다. 광주시는 오는 21일 광주 시민의 날 기념식 때 시민대상을 수여합니다. 광주시가 다른 지역에서 활동 중인 독립 PD들을 초청해 1박 2일의 기획답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